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우입니다. 보험연구원이 최근에 내놓은 코로나19 확산과 주요국 주택가격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국의 부동산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주요 7개국과 한국, 또 호주, 스페인을 합쳐서 이렇게 10개국 가운데 스페인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주택가격이 상승을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중에 우리나라는 4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부족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또 주택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 등이 맞물린 건데 코로나가 끝나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 주택가격의 변동성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보고서는 덧붙였다고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28번, 서울전화 2128-3828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382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현대부동산의 이경남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현대부동산 이경남입니다.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내는 자 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몽골의 유명한 장군이 했던 말인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대로 통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물건은 이처럼 길을 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현장들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흥할 수 있는 현장들만을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경남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봉천동 아파트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지하철 7호선이 지나는 숭실대 입구역인데요. 도보로 약 8분이면 이용 가능합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2019년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강남권의 접근성 또한 높아졌는데요. 자, 대표님, 봉천동의 학군 수요도 풍부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근의 봉현초, 상현중, 신남성고등학교 등 학군이 밀집되어 있어 자녀를 키우기에 좋고 숭실대, 총신대, 중앙대가 인접해 있어 안정된 대학생 및 교직원의 수요층을 확보한 봉천동입니다.
봉천동의 녹지 환경도 우수한데요. 상도 근린공원과 석연 드립숲공원이 앞으로 펼쳐져 있고 가을 단풍길이 조성돼 계절의 정취를 느낄 수 있고요. 북쪽으로는 현충원이 위치해 둘레길을 걸으며 도심 속에서 산책과 힐링을 할 수 있습니다. 봉천동 아파트 건물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까요? 약 2,100여 세대의 26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앞으로 8차선 도로를 끼고 있어 자동차로의 이동이 용이하고 지선버스가 회차하는 위치라 인접 역사로의 이동 또한 용이합니다. 대규모 아파트인 만큼 상가와 부대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죠. 봉천 14구역 조합 설립 인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시작했는데요. 재개발이 완공된다면 인접한 지역의 생활 여건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도시철도 인프라 소외지로 여겨지던 관악구에 2022년 개통 예정인 신림선 경전철이 들어서고 여기에 남부순환로와 강남순환도로를 4차로로 연장하는 신림 봉천터널 또한 개통 예정에 있어 도로 이동 또한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풍부한 임대 수요와 개발 호재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지역, 관악구 봉천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서울에서 이제 관악구로 와봤습니다. 여기는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지역이죠. 앞으로 미래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참 커지는 곳인데, 자, 관악구 봉천동의 아파트 지금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게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개요 정보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네,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7호선 숭실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요.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최근 교통 여건 개선과 인접지 재개발 추진 등 호재가 많아서 관심이 높은 아파트입니다. 준공은 1992년으로 입주 30년 차에 접어들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는데요. 24평형의 예상 매매가는 7억 5천만 원입니다. 총 26개 동 2,134세대로 7호선 라인에서 실제 찾아보기 힘든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최근 노후 배관을 교체하였고요. 난방 시스템도 개별 난방으로 변경하여 입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용적률은 245%로 관악구 평균에 비해 낮고 건폐율은 19%로 내재 가치가 충분히 있는 단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평형은 24평형입니다. 전체 2,134세대 중 513세대가 24평형입니다. 투베이 구조로 방 2개, 화장실 하나입니다. 주변 강남이나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신혼부부가 많이 거주하는 단지 특성답게 20평형대의 비중이 꽤 높고 가장 손바뀜이 많은 평형입니다. 최근 서울 전역의 20평형대 전세가가 많이 상승하여 매매가도 같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특징 중 하나는 단지 입구가 아니라 단지 중앙까지 버스가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2호선 서울대 입구역에서 5분 간격으로 출발하는 5515번 버스가 단지 내 중앙에 정차하기 때문에 2호선 전철역까지의 이동이 매우 수월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 동출입구에 방범 도어락이 설치된 후에도 경비원분들을 일정 비율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비 문제로 경비원분들이 상주하는 아파트 단지가 많지 않은데요. 아이들과 노약자 보호 및 입주민들의 편의에 보다 중점을 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단지 아파트라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수치 때문에 녹지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 충분한 녹지 공간과 단지 북쪽에 연접하고 있는 국립현충원 둘레길이 있어 언제든지 산책과 등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단지 중앙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꼽았었는데요. 이런 비슷한 특징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주민센터가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민원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지만 인터넷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민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다른 단지에 비해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26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 관악구 봉천동 내에서 좀 보고 계신 건데요. 자, 여기 살기가 참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입지 여건을 보시면 수월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러면 입지와 호재도 좀 전해주실까요? 네, 본 물건은 관악구 봉천동과 동작구 상도동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영등포와 동작구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강남이나 여의도로의 출퇴근길이 용이합니다. 7호선 숭실대 입구역은 도보로 10분 내에 이용이 가능하며 2호선 서울대 입구역은 단지 내에서 출발하는 지선버스가 서울대 입구역까지 5분 간격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7호선과 2호선 모두 이용이 편리한 더블 역세권 단지입니다. 최근 서리풀 터널이 개통하면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개선되었고 경전철 서부선이 개통되면 신천 여의도로의 이동 시간이 최소 1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울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최근 강남 여의도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중산층의 인구 유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 정문에 봉현 초등학교, 후문에 상현 중학교, 남쪽 출입구에 상도 중학교가 위치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며 단지 중앙에 유치원도 있습니다. 반경 1.5km 이내에 서울대학교, 숭실대학교, 중앙대학교, 총신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분양 초기에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입주 러시가 있을 정도로 주변 대학교 학생, 교직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반경 2.5km 이내에 중앙대학교 병원을 포함하여 종합병원 3곳이 개원 중이며 3km 이내 백화점 1곳, 대학마트 1곳도 입점 중입니다. 또한 봉천중앙시장, 현대시장 등 재래시장이 단지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굴착 단계에서 안반이 나오고 시공 중 터널 입구 형태까지 변경되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3년여의 공사를 마친 서리풀 터널이 2019년 4월에 개통되었습니다. 내방역에서 서초역까지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막혀 단절되어 있던 서초대로가 무려 42년 만에 완전히 연결된 것입니다. 총 길이 1280m, 최대 왕복 8차선 도로 직선 구간으로 내방역에서 서초역까지 연결됩니다. 그간 방배동이나 사당동, 동작동에서 차를 타고 강남역으로 가려면 사평대로를 이용하거나 남부순환도를 타고 둘러가야 했으나 이제는 직선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남과의 접근성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동작구와 관악구 입주 아파트에는 매우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간 터널은 개통되었으나 터널을 지나는 노선버스가 없어 주민들의 원성이 많았었는데요. 올 1월부터 742번이 숭실대역에서부터 서초를 지나 교대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742번은 단지 후문에서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1971년부터 40여 년간 도심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던 국군정보사령부 부지는 서초동과 방배동을 단절시키며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습니다. 비싼 땅값과 사업성의 문제로 7년간 표류되던 정보사 부지 활용 계획이 올해 3월 초 서울시 도시건축심의를 통과했고 다음 달 5월에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2022년 착공, 25년 준공 계획으로 2조 3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서리풀 공원과 연계하여 친환경 복합 업무단지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계획 안에는 주거 용도는 불허하고 첨단 글로벌 오피스타운과 문화 복합 공간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관련 기업의 입주를 유도해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정보기술과 바이오기술, 복합문화시설, 마이스가 어우러진 한국판 강남 실리콘밸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테헤라노 일대 기존 IT 기업 인프라와 시너지를 발휘하여 판교 테크노밸리와 쌍벽을 이루는 혁신산업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년 후 첨단 글로벌 오피스와 복합 문화 공간이 완성되면 새로 유입되는 근무 인력이 거주 공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7호선 라인의 대단지 아파트들, 특히 방배나 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봉천동, 상도동 일대 아파트 단지들이 주목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정문에서 600m 떨어진 은천 삼거리에 2028년 개통 예정인 서부선 경전철역이 들어섭니다.
2023년 착공, 28년 개통 예정으로 은평구 6호선 세전역에서 2호선 서울대 입구역까지 16.15km, 16개 역사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중간에 1, 2, 6, 7, 9호선과 환승할 수 있어 짧은 구간이지만 도시철도와의 연계성이 높고 신촌과 여의도 같은 대학가 상업, 업무지구 등 통행 수요가 많은 지역을 연결하게 됩니다. 현재는 세전역에서 서울대 입구역으로 이동하려면 한 회 환승에 약 36분 정도가 걸리는데 서부선이 개통되면은 약 22분으로 14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입지 여건 상세히 봤고요. 개발 호재까지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실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가격이 참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격 분석 도와드리죠. 자, 대표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네,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24평형 예상 매매가는 KB 시세 기준으로 7억 5천만 원입니다. 예상 대출금을 3억 원으로 산정하면 실투자액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를 놓친다고 하면은 예상 전세가는 4억 원으로 실투자금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21년 1월 KB 시세로는 6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만은 3월 기준으로는 7억 5천만 원으로 두 달간 9천만 원 상승하였고 상승률은 13.6%입니다. 네, 관악구 봉천동의 아파트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그냥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28번, 서울전화 2128-3828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경남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도시형 생활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1호선, 수인 분당선, KTX가 지나는 수원역인데요. 차량으로 약 3분이면 도달 가능한 역세권의 주택입니다. 또한 수원버스터미널도 인접해 있어 서울로의 진입과 수도권 업무지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남부교통의 요충지라 할 수 있는데요. 자, 대표님, 세류동의 주거 환경은 어떤가요? 네, 세류동에는 자연형 생태하천인 수원천과 세류공원, 버드네 공원이 있어 자전거길과 산책로 등 쾌적한 녹지 환경을 누릴 수 있고요. 인근에 세류중학교, 신곡초등학교, 수원고 등 학군이 밀집해 있어 생활하기에 우수한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건물도 한번 살펴볼까요? 총 6층 2개 동 30세대로 구성된 본건물은 2021년 4월 준공이라고 하는데요. 1층의 필로티 주차장은 물론 2개의 동이 연결된 지하 주차장까지 확보돼 주차 걱정 없는 건물입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방 2개, 화장실, 거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큰 창으로 확보된 채광과 화이트톤의 인테리어가 한층 더 매력을 더합니다. 수원시의 교통호재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2027년 완공 예정인 수원역발 GTX 신호선이 개통된다면 서울 남부 지역의 핵심인 수원역의 입지도 탄탄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1호선 노면 전차인 수원 트램이 개통된다면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관광 활성화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풍부한 호재로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경기도 수원입니다. 정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죠. 그 수원에서도 핵심 지역이 바로 이 수원역이지 않을까요? 자, 수원역 일대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구 세류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자, 먼저 그러면 대표님 개요 정보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네, 본 물건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수원역과 수원 종합버스 터미널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원역과 버스터미널까지의 거리는 약 1.3km로 도보로는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며 차량으로는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규모는 2개동 30세대로 준공은 4월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2층 투룸 기준으로 2억 2천만 원입니다. 지붕은 박공 형태로 6층은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층마다 3개 가구가 각기 다른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주차 공간은 1층 필로티와 엘리베이터가 연결된 지하 주차장에 세대당 한 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지 앞 도로는 10m 도로로 주변 주택과 충분한 이격으로 조망권 및 채광이 좋은 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평형은 전용 26.37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44.62제곱미터로 방 2개, 화장실 1개입니다. 현관에는 중문이 설치되어 있어 투룸에서는 보기 드문 3베이 구조로 되어 있으며 채광이 좋고 통풍이 매우 잘 되는 구조입니다. 네, 4월에 준공이 된 따끈따끈한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건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변 환경, 그러니까 입지 여건이 어떤지 좀 자세히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와 함께 호재도 알아보도록 하죠. 자, 입지와 호재는 어떨까요, 대표님? 네, 특히 본 물건은 초역세권 주택은 아니지만 1호선 수원역과 세류역, 수인분당선 매교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류장 3곳이 모두 반경 1.3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수원역은 경기 남부의 관문으로 수도권 전철 1호선, 경부선, KTX, 수인분당선이 통과하며 하루 이용객이 11만 명이 넘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전체 1위의 대형역입니다. 또한 수인분당선 매교역을 이용하면 서쪽으로는 안산, 인천을, 동쪽으로는 분당, 강남까지 환승 없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철도와 더불어 단지 1km 이내에 수원버스 터미널이 있어 광역버스를 이용해 수도권 전 지역 및 지방으로의 이동도 편리합니다. 특히 서울행 광역급행버스를 이용하면 1시간 15분 전후로 강남, 잠실 등 서울의 중심부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출근 시 앉아서 갈 수 있다는 장점은 덤으로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학군도 우수하여 단지 바로 건너에 세류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에 수원 신곡초등학교, 세류초등학교, 권선중학교, 수원중학교, 수원고등학교 등 다수의 초, 중, 고등학교가 밀집해 있어 교육 여건이 우수합니다. 단지 바로 앞에 수원청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완성된 생태공원 수원천이 있습니다. 수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과거 오염으로 복개된 하천을 20년에 걸쳐 복원한 사업으로 수원 도심 속 5.8km 구간을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업입니다.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잠정 보류 중이나 해마다 10월경 수원천 축제가 열리고요. 수원천변을 따라 산책로, 자전거도로, 생태습지, 공원 등이 있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원시민 모두가 즐기는 명소입니다. 이러한 수원천이 단지 바로 옆을 지나며 층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 창만 열어도 이런 수원천을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물건지 바로 앞에 이미 입주가 완료된 13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있어 주변 생활 여건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수원역 중심으로 백화점 2곳과 대형마트 2곳이 입점해 있고 5분 거리에 하나로마트 및 식자재 마트가 있어 도보로 일상적인 장보기도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 10분 거리에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 종합병원이 있어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는 주거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은 수원역에서 양주시 덕정역까지 74.8km 구간을 10개 정거장으로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현재 수원역에서 전철을 타고 삼성역으로 가려면 약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요. GTX-C 노선을 통하면 환승 없이 금정역, 과천역, 양재역을 지나 삼성역까지 단 4개역만을 통과하여 22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북부 지역으로도 앞으로는 40여 분 만에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과히 교통혁명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2022년 말 개통 예정으로
수원역에서 서울 중심 업무 지역으로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기 때문에 GTX역 주변의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원시는 원도심의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하여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수원역에서 장안문을 거쳐 북수원 복합환승센터에 이르는 약 6.5km 구간에 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트램이란 도로에 설치된 레일에 따라 움직이는 전동차로 지상에서 운행하는 경전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램이 완성되면 트램의 중간 정류장인 수성역 사거리역에서 현재 예타 통과한 신분당선 호매실 광교 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해져 이를 통해 광교를 거쳐 강남까지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입지와 호재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경기도 수원에 지어지는 수원역 인근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어떤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격 분석도 함께 도와주시죠. 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예상 매매가는 2억 2천만 원입니다. 예상 대출액은 무주택자 대출을 기준으로 1억 1천만 원이고 실투자액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만약에 전세를 놓으신다면은 예상 전세가는 1억 3,200만 원이고 실투자액은 8,800만 원입니다. 본 물건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월세 서입자가 선호하는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계획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시행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율과 올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이용하면 취득세 중과나 양도세 중과 부분을 해결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작년 7.10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월 1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물론 아파트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가 않고 단독,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의 신규 취득분에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거주를 하시면서 다세대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시고 이 주택을 10년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소액으로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을 구매 후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정책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살펴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28번, 서울전화 2128-3828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가봐야 되겠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다음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경남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세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광명시 한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소개해드리는 광명시 한동 지식산업센터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인천 2호선 연장으로 신설 예정인 우체국 사거리역에서 도보 약 3분이면 도달하는 초역세권 입지입니다. 그런데 대표님, 이 신설 예정인 역 외에도 한동의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 차량으로 약 8분이면 1호선 독산영도 이용 가능하며 KTX 광명역, 서부간선도로,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자, 그럼 한동 지식산업센터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까요?
2022년 준공개적인 본 건물은 지하 4층부터 지상 16층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고 3면이 도로에 접해 탁월한 접근성이 돋보입니다. 넓은 주차 경사로로 주차장 이용 편리성을 높였고 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공용 창고 및 공용 회의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 호실이 업무용으로만 설계되어 있는 것이 한동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인데요. 넓게 설계된 로비와 건물 배치로 탁 트인 개방감을 주고 넉넉한 층고와 천장고 및 테라스 개별 발코니로 공간 활용도와 효율성을 높였고 나무 조경과 루프탑, 옥상 정원 등 부대 시설들까지 세심하게 설계해 실수요자들의 만족도를 한층 더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의 개발 호재 또한 풍부한데요. 오는 8월 완공 예정인 서부가선도로 지하터널이 개통되면 서부가선도로의 상습 정체, 환경 문제 해결과 동시에 서울 서남권의 교통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광명시 가학동과 서울 방화대교를 연결하는 광명-서울-고속도로가 2024년 개통된다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교통망이 한층 더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와 편리한 교통 환경을 자랑하는 광명시 한동 지식산업센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요, 요즘에 참 많이 거론되는 지역 중에 하나죠. 경기도 광명입니다. 자, 광명시 한동의 지식산업센터인데 일단 뭐 새로 들어서는 역 근처, 예정된 역의 근처라고 하거든요. 개요 정보부터 먼저 간단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개요 정보 어떻게 될까요? 네,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하며 계획 중인 인천 2호선 독산 연장선 우체국 사거리역과는 250m로 구름산 산림욕장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56,670제곱미터, 약 17,000평 규모로 지하 4층, 지상 16층입니다. 총 458호실이며 준공은 2020년 말 예정입니다. 4층 1개호실 기준으로 전용 면적 49.61제곱미터, 분양 면적 96.22제곱미터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2억 6,500만 원입니다. 지상 1층, 2층은 근린생활시설 67호실, 지상 3층에는 업무지원시설 28호실, 지상 4층부터 16층은 지식산업센터 363호실로 총 458호 규모로 건설됩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층 업무지원시설 28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업무지원시설은 업종과 상관없이 입주할 수 있는 일반 오피스로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금융, 보험, 법무, 세무 같은 업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업무 지원 시설의 입주는 원스톱 비즈니스를 지향하는 지식산업센터에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식산업센터에 업무 지원 시설이 입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본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3면이 도로에 접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대부분의 호실이 최적의 향과 좋은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이렇듯 개방감이 뛰어난 특화 설계는 입주 기업의 업무 효율성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지식산업센터는 전 호실이 업무형으로만 설계되어 공장형과 혼합된 타 지식산업센터에 비해 소음 및 공해가 없습니다. 넓게 설계된 로비와 쾌적한 실내 환경, 공간 활용도를 최대화한 넉넉한 층고 및 천장고가 특징입니다. 또한 업무 효율성을 위한 공용 창고 및 공용 회의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 기업과 근로자의 근무 환경 및 업무 능률을 상승시키기 위한 세심한 배려도 하였습니다. 옥상에는 도심 속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루프탑 옥상 정원을 계획하였고 각 층마다 이용 가능한 넓은 외부 휴게 공간과 오픈 테라스 등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에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대규모 복합 피트니스 센터와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넓은 주차 경사로 등은 본 지식산업센터에서 근무하고 싶게 만드는 주요한 특징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개요 정보와 건물 특징에 이어서 입지 여건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입지가 더 좋아질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좀 여쭤볼게요. 자, 대표님, 입지 여건과 또 개발 호재까지 좀 설명해 주시죠. 본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으로 우수한 교통망을 들 수 있습니다. 반경 2km 내 서울 지하철 7호선 철산역과 1호선 독산역이 위치하고 있어
용산, 시청, 강남 등 서울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차량으로 15분 내에 금천 IC, 시흥 IC, 일찍 IC 등에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 순환 고시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의 접근 또한 수월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꾸준한 수요 유입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노후화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 인근의 신규 지식산업센터는 이러한 이전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성 시기가 오래된 기존 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들은 이미 노후화가 진행 중에 있어 최근에 기업 및 직장인들이 추구하는 트렌드를 반영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이미 구축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쾌적한 업무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인근의 신규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본 물건지 인근에는 국가산업단지인 가산 구로 디지털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 자료를 보면 2021년 3월 16일 기준으로 가산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124개의 지식산업센터 가운데 96곳이 준공된 지 10년이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0년이 초과한 노후 지식산업센터의 비율이 무려 77.42%에 달하는 것인데요. 향후 신규 지식산업센터로의 이전을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 물건지 인근에는 광명 하안 공공주택지구와 구름산 도시개발지구 등 약 10,000세대 규모의 주택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직주 근접에 풍부한 배후 수요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9년 말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한 최적 대안으로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구간이 독산 연장선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도보 5분 거리에 독산 연장선 우체국 사거리역이 신설되고요. 독산 연장선은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의 신설역인 신독산역과도 연결되게 됩니다. 계획된 교통 여건이 완성되면 신규 업무단지의 쾌적한 근무 환경과 출퇴근 등의 교통 환경 개선으로 여의도, 인천, 안양권 등 서울과 수도권 서남부의 우수한 인적 자원들의 유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 IC까지 약 10km 구간의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올해 8월 완공 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한강 성산대교에서 목동을 거쳐 서해안 고속도로로 직접 연결되며 도로 옆으로 안양천을 따라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출퇴근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정체가 되는 서울의 대표적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차량을 통한 여의도, 마포, 광화문, 종로 등 서울 도심으로 이동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서부간선도로를 통한 본 지식산업센터의 접근은 훨씬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본 지식산업센터와 인접한 곳에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사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는 1, 2기 신도시를 포함해 여의도의 4.3배 크기로 역대 6번째 규모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약 1274만 제곱미터 380만 평 규모의 7만 호 주택 공급의 계획으로 교통과 일자리, 교육 환경을 두루 갖춘 서남권 최적의 대표 거점 도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건설 계획 중인 신안산선, GTX 비노선, 예타 중인 제2경인선 등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까지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 본 지식산업센터의 입지는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이제 마지막 건물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자, 가격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4층 1개호의 예상 매매가는 2억 6,500만 원입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은 50%고요. 계약금 2,650만 원 납부 후 잔금 때 부가세 1,850만 원을 환급받게 되며 예상 임대보증금을 2,600만 원으로 가정하고 대출금은 1억 9,700만 원, 취등록세 1,340만 원을 감안하면 예상 실투자 금액은 3,690만 원입니다.
인근 평균 임대료를 감안했을 때 월세 수입은 월 1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네,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지금 살펴드린 내용들 자세히 봤는데 더 궁금한 점 남아 계시면요.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3828번, 서울전화 2128-3828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방문해볼 부동산,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경남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네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아파트의 위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아파트는 인천 2호선 모래내 시장역과 석천 사거리역에 도보 약 1분이면 도달하는 초역세권 입지인데요. GTX 비노선이 들어설 인천 시청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인천 종합버스터미널도 가까이 위치해 수도권 업무지로의 이동이 매우 우수한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 이 구월동에 교통만 우수한 게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통팔달 어디든 갈 수 있는 교통 환경도 자랑이지만 정각초, 정각중, 석천초, 구월중 등을 비롯한 초, 중, 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도보로 등하교할 수 있는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요. 중앙근린공원, 인천의 뜰 음악분수 등 푸른 녹지도 잘 조성되어 생활하기에 우수한 구월동입니다. 구월동은 실거주하기에 딱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천광역시청, 교육청, 경찰청, 지방국세청 등 관공서와 각종 금융기관 등이 위치해 업무를 위해 멀리 이동할 필요가 없고 종합병원, 도서관, 대형 마트, 백화점 등 생활 편의 시설도 풍부해 실거주자들의 만족도를 한층 더 높여줍니다. 소개드리는 구월동 일대는 총 103개 동, 약 8,900여 세대로 구성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천 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만큼 주변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어 실거주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호재가 있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점차 속도를 내면서 수도권 부동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GTX B노선은 특히 서울 접근성이 떨어졌던 인천 지역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022년 착공 예정인 GTX B노선은 송도 국제업무지구에서 출발해 여의도, 용산, 서울역을 거쳐 남양주시 마석까지 이르러 서울 경기 업무지로의 접근성이 한층 더 좋아질 예정입니다. 사통팔달의 입지와 실거주자들의 거주 만족도가 돋보이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의 아파트입니다. 네, 오늘은 수도권을 다 돌아보고 있습니다. 서울부터 경기도 갔다 왔죠. 이번에는 인천까지 방문해 볼 텐데요. 자, 인천광역시 여기는 남동구 구월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개요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개요 정보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본 물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2022년 착공이 확정된 GTX B노선 인천시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최근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인천광역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대수도 약 9,000세대에 이르는 도심 한가운데에 들어선 흔치 않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준공은 2007년 8월로 14년 차에 접어들었고 평형이 19평형부터 50평형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세대 통합형 완성형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4평형은 방 3개, 화장실 2개로 전형적인 3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베이는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익숙한 평면으로 거실을 기준으로 모든 동선이 짜여진 구조입니다. 4베이 구조와 비교했을 때 안방과 거실의 채광이 좋고 통풍이 잘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건설사에서 4베이를 주력 평면으로 선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3베이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며 평면은 유행을 쫓기보다는 본인의 생활 여건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단지 5,076세대를 평형별로 나누어 보면 평형당 웬만한 아파트 한 개 단지에 맞먹는 규모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주력이 30평형대라는 것을 아실 수 있지만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20평형대도 449세대나 되고 대형 평수인 40평형, 50평형대도 각각 1093세대, 356세대나 되기 때문에 진정한 세대 통합형 단지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규모 단지의 선호 추세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소형 단지와 비교하면 일단 커뮤니티와 조경의 급이 다르고 관리비도 저렴한 반면 거래량이 많고 황금성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불황기에도 변동폭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1000세대 이상을 대단지로 평가하는데 그중 3000세대 이상의 매머드급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일대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천의 아파트가 어떤 곳인지 건물 한번 좀 들여다봤습니다만 건물만이 아니라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봐야 정확히 좀 알 수가 있겠죠. 자, 입지 여건과 또 개발 호재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파트는 총 3개 단지로 1단지 5,076세대, 2단지 3,383세대, 3단지 474세대, 총 103개 동 8,933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규모만 보자면 인천 도심 최대 규모는 물론이고 수도권 전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단지입니다. 참고로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단지라는 헬리오시티가 9,510세대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아파트 단지가 얼마나 대규모인지 가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단지, 2단지 모두 인천시청역 반경 1.5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1단지는 인천 2호선 석천 사거리역이, 2단지는 모래내 시장역이 단지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1단지, 2단지 모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품고 있는데요. 1단지에는 석천초와 구월중, 2단지에는 정각초와 정각중이 있으며 주변 상가에 위락시설이 없어서 교육 환경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아파트 단지의 입지 여건은 인천시청의 입지 여건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천시청은 인천광역시의 중심으로 인천을 동서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청역은 도시철도 인천 1호선과 인천 2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으로 서쪽으로는 청라국제도시와 남쪽으로는 송도국제도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청역 주변은 행정시설의 밀집지역으로 인천시청, 교육청, 경찰청, 국세청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청은 최근 구월동 신관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기존의 시청청사가 구월동과 송도동으로 이분화되어 있어 발생했던 시민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를 이번 신관 개청으로 해결했습니다. 신관 개청으로 4개국 31객과 직원 622명이 새롭게 입주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인천시청역 인근 아파트 단지에는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청 남쪽으로는 상급 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과 인천 최대의 핫플레이스인 로데오 거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월동 로데오 거리는 남동구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2개의 대형 백화점과 할인매장, 귀금속 도매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패션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로데오 거리 남쪽으로 인천터미널과 옛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모 유통기업에서 5년 전 부지를 매입 후 복합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밝혔지만 이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내놓지 않아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던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천시의 발표에 따르면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발주된 상태로 금년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최근 야구단을 인수한 또 다른 유통기업이 문학경기장을 스포츠 복합 쇼핑몰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이미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월동 로데오 거리는 두 거대 유통기업의 유통대전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인천시청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명소가 있습니다. 바로 중앙공원입니다. 인천시의 허파와 같은 기능을 하는 중요한 공원으로 인천 1호선 간석오거리역 인근에서 시작을 해서 인천시청역, 예술회관역, 인천터미널역까지
도심진의 약 3.9km에 이르는 벨트형 녹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원이 지하철 1호선을 따라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며 9개의 지구가 각기 다른 테마로 조성되어 인천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의 문화예술의 중심인 문화예술회관이 단지에서 도보로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1994년 개관하여 인천 시민의 자존심이라 표현될 정도로 인천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인천시립교향악단, 인천시립합창단, 인천시립무용단이 다양하고 수준 높은 연주와 공연으로 지역 문화예술을 이끌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2019년 8월 21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 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습니다. GTX B 노선은 인천과 서울 간 통행 시간을 기존 100분대에서 20분대로 단축시키는 혁신적 광역교통체계입니다. 송도에서 마석까지 운행 예정이며 인천 구간을 보면 송도에서 출발해서 인천시청, 부평, 부천 종합운동장을 거쳐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까지 현재 82분에서 27분으로 이동시간이 단축되게 됩니다. 인천에서 서울로의 이동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GTX B 노선이 정차하는 역 주변으로의 관심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인천시청역은 인천 1호선, 2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으로 인천 내 교통망의 중심 거점이었기 때문에 GTX와의 연계로 인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천 2호선 연장 사업이 작년 12월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독산 연장선이 최적 대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4개 지자체에서 인천 2호선 연장 노선을 대공원에서 신안선선 독산으로 선정함에 따라 사업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2호선이 독산으로 연장되면 인천시청에서 환승 없이 서울 서남권 최대 국가산업단지인 구로 디지털단지와 가산 디지털단지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 아파트 단지에는 GTX B 노선과 더불어 최대의 개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궁금한 게 남아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이 구월동의 아파트 가격이 어떨지가 참 궁금해지는데 지금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자, 가격 분석을 같이 좀 도와주시죠. 네, 남동구 구월동 아파트 34평형 예상 매매가는 KB 시세 기준으로 5억 5,500만 원입니다. 예상 대출액을 2억 2천만 원으로 가정하면 실투자액은 3억 3,300만 원입니다. 만약 전세를 놓으신다면 예상 전세가 3억 8천만 원으로 실투자액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21년 1월 기준 KB 시세는 4억 8,750만 원이었는데 3월 기준으로는 5억 5천만 원으로 두 달간 6,750만 원 상승률은 13.8%입니다. 네, 이렇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아파트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번호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28번, 서울전화 2128-3828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 상세하게 물건들 살펴주신 이경란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382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방송이 끝난 뒤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2128-3828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은 얼마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무료로 저희 프로그램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까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